한국강경화훼상 WFP 사무총장과 전화회담, 인도적 지원 항공 서비스 확대를 설명. 한국의 김경화 외교부, 일본 외무성에 해당 장관은 24일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의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응 협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경화 장관은 이날 오전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과 전화회담에서 한국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WFP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국경 폐쇄 등 어려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인도적 지원 항공 서비스, 언허즈, 운영에 대한 한국 측의 기여 확대 계획도 설명했다. 언허즈는 WFP가 인도적 원조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나 NGO, 외교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립된 지역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항공 서비스를 가리킨다.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에 실시한 총 250만 달러, 약 2억 6,900만 원에서 2020년부터 2022년은 배에 총 500만 달러, 약 5억 3,8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WFP 활동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국제사회가 보건 위기뿐만 아니라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수출 선두 12개 감소. 한국이 세계에서 수출 선두를 차지하는 품목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이 화학, 섬유, 철강 등의 수출을 늘린 결과다. 한국무역협회가 23일 발표한 수출 1위 품목으로 본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한국의 수출 선두 품목은 전열을 12개 이하 60상 품목, 국가, 지역 다른 순위는 13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 한국의 수출 선두 품목은 2014년에 67개에서 17년 75개의 품목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8년은 19개 품목이 탈락했다. 내역은 섬유 제품 3품목, 수송기계 2품목, 철강, 비철금속 1품목 등이다. 중국은 한국이 수출 선두에서 함락된 품목의 침투 전년 대비 38품목 우또는 1735개 품목에서 정상에 올랐다. 새로운 선두로 올라섰다. 품목의 내역은 화학 18개, 섬유 5품목, 수송기계 3품목, 철강, 비철금속 4개 등이다. 국가, 지역별 순위에서 중국은 톱에서 독일 685개, 미국 511개, 이탈리아 215개, 일본 162개, 이 뒤를 이었다. 이 5위 국가는 모두 선두 품목이 전년을 밑돌았다. 한국이 현재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도 추격하고 있다. 최고 63개 품목 중 35개 품목은 중국 13개, 미국 8품목, 독일, 일본 각 7개가 2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반주약 절반을 차지하는 반도체, 정밀화학 재료 평판 아변 제품 등 주력 품목을 포함한 32개 품목은 5년 연속 선두를 지켰다. 김정은 위독설 속. 작년 연기에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시작.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지난해 연기한 연합 공중훈련을 최근 시작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한국 공군과 주한미 공군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4일에 종료하는 이 훈련은 한국 공군의 F-15K, KF-16과 주한미 공군의 F-16대대 급에 참가했다. 미군의 해외 전력과 전략 자산은 이번 한반도, 조선반도에 배포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위해 미 국방부가 해외의 미군의 이동을 6월 30일까지 금지했기 때문이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년의 정상적인 연합훈련이라며 참여 전력, 기간, 훈련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독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점에서 묘한 파문을 부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근 잇따라 비행체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미가 이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번 연합 공중훈련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비핵화 협상에 대한 유예한 것으로 연초에 일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18년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즈트 에이스,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대급 훈련으로 변경했다. 정경두 정균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개최된 아시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연합 공중훈련의 연기를 결정했다. 에스퍼 장관은 당시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도 연습과 훈련, 미사일, 시험을 시행하는 결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주고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공군 합동 군사연습을 극거 실시. 20에서 24일 F-15, F-16 등 대대국 규모 지난해 비핵화 협상을 위해 일시 중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경고 또는 미 공군이 지난해 보류 합동 항공연습을 극거 실시했다. 한국군 당국자는 23일 미 공군이 이달 20일부터 대대급 규모의 한미 연합 항공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시 중지 한연습을 갑자기 재개한 것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고 메시지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전투기를 비롯해 미 공군의 F-16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도입된 스텔스기인 F-35A는 전력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가 보류되고 있으며 미군의 해외 전력도 참가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 정기 연습이라며 참여 전력 및 기간 등 훈련 규모와 형태는 예년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정균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담하고 합동 군사 연습의 연기를 결정했다. 에스퍼 장관은 당시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 만들기를 향한 선의의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들어 단거리 미사일 등 비행체를 5회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해왔다. 미국의 실업률 30%가 되면 푸드뱅크의 한계 초과, 제2의 대공황의 유행성, 세계 대유행, 이 종식도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를 치유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국 경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될 것.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22일 현지 시간 영국 신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코비드-19에 의해 미국의 부불평등, 이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0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전환점,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유행성이 끝나기 전에 중간 계층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임금 삭감, 실업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저축하지 않고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등의 부채에 의존하여 최대한의 생활을 유지해온 미국인의 가계는 유리구슬처럼 취약실물 경제가 다시 시작하더라도 실업률, 소비 수준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에 복원할 쉽지 않다고 전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앞으로 미국인은 음식 이외는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제2의 대공황이라고 경고했다. 빈곤층이 늘어난 경우 미국의 경제, 사회의 안전망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 인구의 14%가 푸드스탬프,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식품 구입을 위한 쿠폰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실업률이 30%를 기록하면 미국 사회 인프라 제어할 수 없는 푸드뱅크 및 푸드스탬프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가장 취약한 사회 계층으로는 배차 서비스 우바 운전사처럼 공연, 기구, 노동자를 꼽았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공연 노동자는 실업보험기금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게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플랫폼의 수수료 모델만 배를 채우는 공유 경제 한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크게 한 주범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미츠 맥코넬 원내 대표를 보여주었다. 교수는
트럼프 정권은 제3세계 국가 정부 차원에서 추선했다. 미봉책으로 미국 경제를 제2의 대공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트럼프의 잘못된 판단으로 백악관의 전염병 담당 부서가 없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산이 깎여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마스크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비난했다. 한국 청와대 국민지원금 5월 4일부터 지급 준비. 우선 예산안 통과를 신속하게. 청와대 대통령부는 오늘 24일 한국 정부와 여야가 전 국민 지급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는 입장을 정리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에 조속한 제2차 추가 경정예산안 처리를 바라지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이 29일까지 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것을 전제로 이 스케줄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에 대해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몇 다른 나라는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